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 어떻게 어쩌면 이제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저희 그 개원이 전공 연수 강좌가 광주에서 개최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신부전 환자를 직접 이제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례를 이제 하나를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세 남성이시고 이틀 전부터 악화된 호흡곤란으로 내원했습니다. 원래 한 석 달 전부터 가볍게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이틀 전부터는 이제 숨차는 것이 악화돼서 응급실로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누울 때도 악화되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그래서 거의 니아 클래스 3 정도의 이제 디스니아를 호소하고 이제 엑스레이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그 풀모널 이데마도 관찰이 되고 또 EKG 상에서 타키카디아도 보이고. 근데 환자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의 어떤 과거력은 없으면서 경추 수술을 좀 한 과거력이 있었고요. 혈압은 110에 60 정도, 맥박은 88 정도 유지되고 있었고, 세츄레이션은 이제 룸에어에서 좀 떨어지니까 O2를 주고 98%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청진상에서 이제 크래클이 좀 들리고 피팅 이데마까지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이제 해보니까 앞서 이제 조현조 교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듯이 NT-proBNP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크레아틴도 약간 이제 보더라인이긴 한데 보통 이제 저희가 크레아틴이 많이 올라 있는 환자들 2점대로 올라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NT-proBNP도 굉장히 좀 같이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좀 믿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컷오프 밸류 생각하지 않아도 이 신부전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들으셨겠고 이제 초음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신부전 진단에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BNP 9400에 초음파상에서 LV 이젝션 프랙션이 23.5%로 많이 감소돼 있고 엔드 다이스톨릭 디멘전도 76mm로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챔버나 투챔버에서도 굉장히 심장이 잘 안 뛰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확장성 심근병증 생각을 좀 했고 이제 완전히 이게 이 허혈성인지 비허혈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에코에서 좀 한 군데 더 봤던 거는 이제 환자가 이제 LV 그 디멘전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펑셔널 MR이 같이 좀 발생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환자의 호흡곤란에 더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상동맥 조영술이 이렇게 바로 이제 시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면은 이제 카디악 CT 요즘 많이 2차 병원에서 활용을 하시니까 코로나의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응급실에 왔을 때 하지는 않더라도 재원 중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어서 이 환자는 이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생각하고 이제 응급실에서는 이제 IV 다이어레틱스를 사용을 해서 일단 이제 한 앰플 정도만 사용을 하고 유린 아웃풋을 봤더니 한 600cc 정도 나오면서 엑스레이는 조금 호전되고 환자의 디스니아나 이런 것도 좀 호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포필라 세라피 앞에서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이걸 이제 언제부터 써야 되는지 요즘 데이 1부터 첫날부터 쓰라고 많이 강조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아르니 서큐베트릴 발살탄 요 약을 50mg BID로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스피노락톤도 25mg이 이제 최저 용량인데 그것의 반 정도 이제 추가를 하면서 엠파글리보프로진까지 이렇게 요즘은 추가를 해서 베타 블로커는 조금 볼륨을 더 조절하고 이 투여를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저희가 실제 이제 임상할 때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 쌤들마다 그 선호도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저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보다 이제 조금 더 나아진 걸 보이고 그래서 신부전 환자한테는 이제 이뇨제가 당연히 어떤 그 우혈 증상이나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볼륨 오버로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헤프레프든 헤프페프든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전 어떤 신부전 치료 주기에 걸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량 과다는 풀모너리 컨제스천이 있다든지 이런 아까 보셨던 피팅 이데마가 있다든지 저귤라 베너스 인고지먼트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큐트한 치료를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1차 표준 치료를 이제 도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제 아르니, 베타 블로커, MRA, SGLT2 인히비터 이런 것들이 이제 투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필라 세라피 또 이런 것들을 되게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GDMT라고 많이 이제 축약해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르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희 그 급성 신부전에서 쓰면은 보험 안 되고 또 이제 그런 에비던스가 좀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제 파이오니어 HF 연구에서 이 초반에 이제 사용을 빨리 하게 되면은 14일 만에 이런 에날라프릴 그룹하고 또 사큐비트를 발사하는 그룹이 서로 이제 이 효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빨리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혈역학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뭐 시스톨릭 BP는 100 이상, 6시간 이상, 또 이뇨제도 6시간 이상 증량이 없을 때, 또 IV 베소 다일레이터라든지 아이노트로픽스 이런 것들이 6시간 이상, 또 24시간 이상 이렇게 이 사용이 없을 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되어 있고 이전에는 이것이 또 보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르니에 대해서는 이 보험 기준이 없어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환자의 이제 상태를 보고 이제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 뭐 SGLT2 인히비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하나씩 더해갈수록 부가적인 위험도가 감소해서 실제 모탈리티가 뭐 처음에 35% 정도 예상됐던 모탈리티가 이 네 가지 약제를 다 주면서 9.5%까지 2년 모탈리티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계산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약제들을 데이 1부터 굉장히 작은 용량이라도 좀 사용을 하자. 그래서 42일 6주 안에 이런 그 약제들을 최대 용량까지 증량하는 것을 완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ESC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급성 신부전을 입원하고 나서 첫 6주 이내에 이런 약제들을 다 업타이트레이션 하자. 이제 이렇게 권고들이 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베타 블로커는 조금 이제 한 2, 3일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약제들을 입원 시부터 이제 이 네 가지를 시작을 하고 퇴원 시에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증량을 시켜야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의 목표 용량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용량이 많고 또 환자들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최대 용량까지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오재영 교수님 잠깐 보여주셨듯이 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사용하다 보면 환자들이 분명히 이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이제 미국 데이터로도 신부전 표준 치료를 다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다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 빨간 이런 부분들이 50% 미만, 그러니까 타겟 도즈의 50% 미만을 이제 달성한 그런 이제 비율이고 파란색이 이제 100% 이상 달성한 비율인데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되게 힘들고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 다기관 레지스트리의 결과를 했을 때 뭐 베타 블로커 한 58% 정도 퇴원 시에 사용하고 에이스 인히비터 ARB 77.6%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유병수 이사장님과 또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런 이제 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조사를 했을 때 베타 블로커나 뭐 에이스 인히비터 ARB, 아르니, MRA에 할 것 없이 상당히 이제 사용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웰에서는 이런 약제들을 계속 타이트레이션 해가면서 증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실제로 연구에서는 최대 용량으로 효과를 나타낸 것을 이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대 용량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니 같은 경우에 50mg BID로 퇴원을 했지만 나중에 웰에서 100mg BID로 올리고 또 스피로락톤도 조금씩 올려서 50mg QD로 카베딜로 같은 경우도 12.5mg BID로 뭐 25mg BID까지 올리는 것이 최대이고 아르니도 200mg BID까지 올리는 것이 최대이지만 환자의 어떤 혈압이나 내약성을 고려해가지고 또 기립성 저혈압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에 잠깐 이제 심초음파를 본 것은 저희가 이제 3개월째에도 이젝션 프랙션이 35% 미만이 되고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 아까 오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ICD나 CRT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깐 이제 확인을 하는데 EF는 많이 이제 45% 정도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BNP도 9,000에서 1,300으로 좀 떨어져 있고 뭐 LV 사이즈도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째 초음파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제 EF가 65%까지 좋아지고 LV 디멘전도 56mm까지 많이 줄어들고 NT-proBNP도 364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환자의 호흡곤란도 많이 회복되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약물에 반응이 있는 그런 환자 증례를 이제 표준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엔티프로비엠피 처음 내원했을 때부터 퇴원할 때,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박출률이 이제 저희가 팔로우 에코까지 6개월째 했을 때도 이제 호전이 된 상태에서도 이제 이 환자가 복용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약제를 계속 투여를 하면서 이제 호전되고 나서는 이뇨제 정도는 조금 줄여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약제들은 계속 고용량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만 가지고 이제 서머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내원했을 때 뭐 호흡곤란도 있었고, 펄머너리 에데마, 또 뭐 에코에서 EF도 굉장히 낮았고, BNP도 9,400 올라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약제들을 빨리 도입하고 조금씩 증량하면서 호전된 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환자를 계속 뭐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박출률 호전 신부전 환자가 이제 2차 병원이나 1차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출률 호전 이후에 약제가 중단이 가능한지 몇 가지 사례 보여드리면, 이제 굉장히 옛날 환자인데 99년도에 DCMP로 EF 20% 진단받았던 62세 여자 환자가 쭉 뭐 10 몇 년에 걸쳐서 EF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이제 회복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분이 이제 단 2달간 약제를 자의 중단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호전된 상태에서의 심장 초음파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2달 끊고 이제 안 왔을 때 이제 심장 초음파 소견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또 이 사람들이 다시 약을 먹었을 때 이 원래대로 좋아지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LV 디멘전도 49mm에서 63mm로 다시 커져버리고, EF도 63%에서 25%로 다시 낮아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44세 여자 박출률 호전 신부전을 보이고 있는 환자인데요. 이 환자도 이제 약 중단 후에 이렇게 LV 펑션이 쑥 떨어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었고, 54세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이 박출률 호전 신부전이었고, 이제 알코올도 하고 약도 안 먹으니까 이제 다시 악화가 됐었는데, 이제 금주하고 다시 약을 복용하니까 이분은 이제 다행히게도 LV 펑션이 다시 좀 좋아졌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어서 치료 경과 중에 좌심실 박출률이 호전됐다고 할지라도 뭐 이걸 중단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45%에서 다시 좌심실 기능이 악화되는, 신부전 증상이 심해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표준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런 환자들이 이제 내원을 하셨을 때 계속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드 HF라고 하는 연구가 2019년 란셋에 실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증명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제 또 대학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런 신부전 환자가 박출률이 첫 번째 케이스처럼 호전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외래를 보는데 이런 소견서를 보내주셔가지고, DCMP 환자고 이제 LBBB 있고 뭐 DM 하이퍼텐션도 있었는데, 2022년도에 하트페일리어로 2차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EF 38%였는데, 이때 이제 하트페일리어 관련 약물 계속 처방하고, 근데 이제 뭐 24년도 4월에도 EF가 24%고, 사실 이제 그때 당시는 아마 ARB 종류를 이제 투여를 하다가 아마 외래에서 사실 한 달 이상 그런 약제들을, 표준 약제를 치료를 했으면 RNE를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RNE 사용이 조금 늦었던 거는 같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엔트레스 50mg BID를 처방을 했다 그러고, 하지만 이제 최근 8월 7일까지도 폐부종으로 한번 입원하게 되고, EF도 계속 26%, 그래서 이뇨제 증량 처방하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LBB도 있고 QRS 듀레이션도 상당히 160 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세라피를 좀 할 수가 있어서 이런 CRT 치료를 하고 또 경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남아 있고 박출률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ICD나 CRT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CRT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면은 ICD라도 해가지고 환자의 서든 데스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환자가 이제 계속해서 LV 펑션이 이 약제를, 표준 약제를 계속 치료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심장 크기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ICD를 삽입을 한다든지요. 그래서 이제 ICD나 CRT 효과 자체가 이제 문헌에서는 뭐 심장 돌연사 50-60% 감소시키고 CRT 자체가 총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켰다.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나타난 이런 뭐 페이스메이커라든지 ICD, CRT 이런 모양을 잠깐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메이커는 에트리얼 리드, 벤트리큘러 리드 이렇게 있는데 ICD 같은 경우는 에트리얼 리드하고 벤트리큘러 리드 이제 듀얼 챔버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CRT 같은 경우에는 이 LV 쪽으로 리드가 가서 LV, RV를 동시에 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AV 리드가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카디악 베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가 세 군데에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은 심부전 치료 실제적으로 할 때 좌심실 수축 기능과 무관하게 어떤 체액 저류의 소견이 있다면 이뇨제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네 가지 표준 치료를 이제 입원 기간 내에 도입을 소량이라도 해가지고 이제 베타 차단제 조금 늦게 뭐 도입을 하더라도 6주 이내에 최대 용량으로 증량을 해보고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3개월 이상 약물 치료하더라도 계속 기능 호전이 없고 증상이 있다면 이런 이 디바이스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 박출률이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제 이 표준 치료를 쭉 했을 때 이걸 중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청에서 감사합니다.